네, 4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네, 어제 새 정부 일기 내각 일부가 발표됐습니다. 신문 내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발표를 했죠. 모두 8명이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두 자리가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의 추경호 의원이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은 이 인선 배경에 대해서 능력을 우선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역이나 세대, 성별에 얽매이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설명인데요. 한국일보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능력만 봤다고 하지만 통합과 균형이 안 보였다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예. 조금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었고요. 8명 중에 6명이 캠프나 인수위 출신이고 또 나머지 2명도 당선인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예. 이 한국일보처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균형이 없었다고 보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다음 신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겨레나 한국일보와 같이 이번에 발표된 인사들을 영남 출신이 많았다, 또 5, 60대가 많았다, 남성이 많았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남 출신은 5명이었고요. 호남 출신이 1명도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또 여성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외에는 없었다는 점도 있었고요. 평균 나이가 60.5세였는데 30대, 40대 1명도 없었다는 점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인수위에 서울대 출신이 많아서 서우남이다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출신 학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배가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 한겨레는 이번 인선에 대해서 다양성이 실종됐고 참신함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한국일보도 다양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사가 지금 다 발표가 된 건 아니고 내각이 다 꾸려진 건 아니고요. 예. 아직 부처가 10개 남아 있으니까 한번 좀 앞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윤석열 당선인도 지명할 공직이 아직은 많고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곧 균형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직 절반도 발표된 게 아니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어제 발표된 장관 후보자들 중에 통일부 장관은 없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어제 발표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 바로 그만큼 고심이 깊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 신문이 파악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밑그림은 크게 3가지로 제시를 했는데요. 새로운 판을 짜서 북한 비핵화를 설득한다는 점, 그리고 캠프와 진영을 넘어선 인물을 기용한다는 점, 기존 보수 정부와 달리 북한에 열려 있다는 시그널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당선인 측이 접촉한 그동안의 몇몇의 후보들이 모두 자리를 고사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예. 새 인물을 찾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일부 장관은 전문가 또는 명망가 중에서 인선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이 꼽힐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이 4글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에 검수완박 관련해서 기사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오늘 검사장 회의가 열리고요. 예. 그리고 내일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향신문은 이번 주에 검수완박 관련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현재 검찰은 검수완박에 맞서서 하나로 뭉치는 분위기이긴 한데 예. 일부 김호수 총장을 비롯한 수뇌부를 향한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추후에 이른바 6대 범죄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학자 다수가 시기를 문제 삼았다라는 기사도 옆에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가 아직 자리를 제대로 잡지 않은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근거였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 경찰이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6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보통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수사 역량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검사장 회의 그리고 내일 의원총회까지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이네요. 러시아 병사가 민간인밖에 없다고 보고 했는데 지휘관이 다 죽여라고
있다. 뭐 이게 녹취가 공개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 기차역 그 미사일 발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피난민들 한 4천 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예. 이번 공격으로 최소 50명 정도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씀해 주신 대로 러시아군의 녹취가 CNN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예.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서 전달받아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해당 녹취를 보면요. 러시아군 병사와 상관의 대화가 들어 있는데 이 병사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을에는 민간인밖에 없습니다. 뭐 공격해도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예. 상관이 신경 쓰지 말아라, 예. 다 죽여라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뭐 러시아군 사이의 대화라고 한다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일단 빨리 전쟁이 종료가 돼야겠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실인지도 진실인지도 명명백백 밝혀져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이번에도 뭐 조작이라고 대응할지 아니면 무대응으로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진짜 벚꽃 만발했더라고요. 예. 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네. 아마 코로나 이후에 이제 봄을 봄답게 보내신 분들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좀 우울한 봄을 보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네. 이번에 3년 만에 윤중로 뭐 여의도의 벚꽃길도 개방이 됐고 또 여러 벚꽃길이 개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벚꽃 구경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서울숲이라던가 석촌호수, 이른바 벚꽃 명소에 정말 많은 분들 모이는 모습이었고요. 또 명동 거리 모습 사진도 실려 있는데 명동은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이 찾지 않으면서 뭐 유령 도시가 됐다 이런 평가까지도 받았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꽤나 활기를 띠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면서 홍대나 이태원 등의 번화가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고요. 거리에 모여서 버스킹 공연을 보거나 또 12시가 넘어서 자정이 넘어서 한강공원을 찾아서 밤을 즐기는 경우들도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예. 신문들은 이번 주 내에 다음 거리두기 지침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완전 해제가 될지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국 코로나19 상황인 것 같네요. 여기 있는 사진이 몇 군데 실렸더라고요. 이게 예. 아파트 베란다에 텅 비어 있는 냉장고를 이렇게 내다 놓은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진만 보면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을 텐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기준 중국의 31개 성시 가운데 13개 성 25개 도시가 전면 봉쇄 조치했습니다. 예. 인구로 따지면은 1억 4천만 명이 넘게 봉쇄 조치를 당하고 있는 거고 네. 10명 중에 1명꼴로 갇혀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무엇보다 식자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먹고 싶은 만큼 나가서 사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정부에서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너무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 먼저 굶어 죽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 보여지듯 빈 냉장고를 아파트 베란다에 꺼내두고 약간 무언의 항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먹을 거 없다, 다 예. 비었다 이런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료품 문제 외에도요. 의료 시스템 붕괴 그리고 생계를 비관한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 등의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봉쇄 조치가 계속 유지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게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기사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전해지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뭐 또 물가가 올랐다는 소식이죠. 뭐 통계 나오는 것마다 계속 올랐다는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외식 물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전년 대비 6.6% 올랐고 외환 위기 이후에 2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다. 이런 얘기 전해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제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참가격이라는 가격 정보 서비스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역시나 3월을 기준으로 전년과 올해를 비교한 건데 서울 지역 주요 외식 품목들이 전년보다 5% 이상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 기사에 나온 표를 보면요. 뭐 냉면이 9.7% 오르면서 한 그릇에 10,000원 시대를 거의 코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었고 예. 뭐 짜장면도 9.4%, 칼국수도 8.8% 이렇게 대체적으로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가격 자체만 보면 뭐 칼국수가 한 8,000원 정도, 짜장면이 6,000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예. 이 가격 정보는 뭐 비교적 서울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것보다는 다소 낮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외식 가격 같은 경우는 한 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더 키우고 있고요. 또 최근에 대내외적 추가 상승 요인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가격들이 많이 높네요. 진짜 냉면은 10,000원에 육박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5,000원이 있어도 김밥 2줄은 못 먹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다음 기사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이 발사되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8월 1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오전 8시 35분 우리 시각으로 오전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뭐 아쉽게 우리나라에서 발사하는 건 아니고요. 네. 미국의 발사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지구에서 156만 킬로미터까지 날아갔다가 중력에 의해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달 궤도에 안착한다라는 계획인데요. 이 과정에 한 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 궤도에 올라서 정상 업무를 수행하는 건 내년 1월부터라고 하고요. 예. 1년 동안 운영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고해상도 카메라도 탑재가 됐고요. 또 우주 인터넷 사용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BTS의 곡 다이너마이트를 지구로 보낼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발사가 성공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국이 된다라고 하는데 참 기대가 되고요. 이 8월에 날아오를 탐사선의 이름은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6만여 건 중에서 현재 10건까지 최종 후보를 추려놓은 상태고요. 예. 다음 달 초, 5월 초에 최종 명칭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름을 달고 날아오르게 될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BTS의 곡이 어쨌든 지구로 보내줄 수 있는지 시험하는 거니까 네. 세계 팬들의 이목도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BTS가 허락하면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뭐 아마 허락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허락을 해주겠죠.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